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코인이머니 시작할게요. 오늘은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27% 급락했고 사실 지지선으로 불렸던 1억 또한 또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주요 코인들의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화면 같이 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랑 주요 코인 가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9시 대비 4.32% 하락한 9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기록하고 9,20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4.47% 하락한 26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로 많이 알려진 XRP도 3.74% 하락한 1,95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글로벌 시세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6만 3천 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800달러 초반, 그리고 미리플은 1.3달러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달러를 사수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자산 가격만 살펴봤는데도 분위기가 영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이 하락장의 원인은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좀 돈이 많이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좀 상승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과거 2017년 그리고 21년 그리고 25년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이 늘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4시간 거래되는 시장이다 보니 이제 나스닥 같은 시장들이 좀 쉬고 있을 때 빠르게 이제 거래자들이 시장 이슈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좀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는데요. 주식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지금 주춤하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 전체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경제 지표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현재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AI 투자나 이런 제조업 지수는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사실 이 고용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부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례 추정치 수정과 그리고 이걸로 인한 착시 현상, 그리고 의료, 사회 지원 쪽으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상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명분이 부족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좀 주식 시장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이 사실 그렇게 금리 돈을 막 풀 만큼 안 좋진 않다라는 지표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언제로 전망하십니까?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지난해 12월 연준 점도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올해 단 한 번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CME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이제 6월과 9월, 10월 두 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기준금리 시점은 이제 시장에서 완화적인 금리 이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캐비너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게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6월은 되어야 유동성 공부의 물꼬가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교수님도 그렇고 편집장님도 그렇고 다들 상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계좌인 이 TGA 잔고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TGA 잔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TGA는 미국 정부가 연준에 가지고 있는 현금 계좌인데요. 최근 이 잔고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TGA 잔고가 감소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또 늘어나는 구조 있고요. 최근에 특히 4월에 세금을 이제 신고하는 기간이 미국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세금이 거치면서 시중의 돈이 모두 이제 정부 계좌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유동성 고갈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 나스닥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위험 자산군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세금 신고 기간까지 또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또 그래도 6월 이후로 하반기에는 조금이나마 유동성 환경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럼 현재 반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수익 상태 비트코인 비중이라는 걸 보시면 좋은데요. 이 비중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보유 지갑 중에 이익을 보는 지갑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볼 수 있는 건데 해당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즉 보유 지갑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나타날 때가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었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그리고 2020년 3월 그리고 2022년 11월이 이 수익 상태 비트코인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던 때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역사적 저점 구간과도 맞물립니다. 현재 50%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서 해당 지표를 좀 유심히 관찰하면서 추적해 보시면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좋은 이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내가 저거 보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 분도 계신데 MVRV 비율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고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대거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바닥 신호 맞나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달 초에 좀 비트코인이 많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6만 달러 초반까지 급락을 했을 때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일주일 만에 5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얼마나 많은 거냐면 비트코인 역사상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였는데요. 이때 이제 10개 이하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개미 투자자분들은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포착됐습니다. 손바뀜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고래의 매집 때문에 이 MVRV 비율도 현재 1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1.2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비율로 보더라도 좀 바닥 하방은 지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TF 회의에서 지금 논쟁 중인 부분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당과의 그 팽팽한 이견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을 좀 절충해서 여당이 다음 주 내로 좀 절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또 법안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클래리티 법안 일정을 좀 주목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3월 초 수정안이 확정이 되면 3월 중순에 상원 본회의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4월 말 대통령 서명까지 진행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국내외 좀 이벤트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